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경제TV 종목세일즈 신규한 멘토입니다. 시장이 FOMC 회의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약간 좀 부정적인 입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시장에 있어서의 기대 요인들에 대한 부분이 반영이 안 됐다. 물론 6월 금리 인상과 관련된 얘기에 있어서는 별다른 코멘트가 없었지만은 시장을 상승시킬 만한, 그다음에 최근에 유동성 장세 흐름으로써 시장이 미국 증시도 우리나라 증시도 좀 많이 올라왔는데, 그와 관련된 이벤트가 약간의 좀 끝남으로써 좀 차익 매물에 대한 얘기들이 현재 코스피 시장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목별로도 개별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좋게 나오면 오히려 매물에 대한 압박감, 그리고 나쁘게 나오면 또 나쁘게 나온 대로 주가에는 좀 안 좋은 영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중소형주보다 약간 대형주 흐름에 있어서 투자 전략 세우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시점인데,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대형주와 그 다음에 중소형주 각각 종목에 대한 대응 전략 함께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종목 세일즈 먼저 시황부터 점검을 해드릴 건데, 거래소는 하락세, 코스닥은 상승세입니다. 거래소는 좀 낙폭을 좀 더 크게 나오면서 현재는 0.6%대의 하락세로 2001포인트, 거의 2000포인트 언저리 부분에서 다시 한번 좀 진행이 되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0.12% 상승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현재 700선에서 움직이고 있다. 이번 주 지난주부터 얘기 드렸던 아무래도 2000포인트와 700포인트 완전한 지지 라인이 형성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형성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나라 시장 한 단계 레벨업이 될 것이고, 만약에 이탈된다라고 한다면은 또다시 2000포인트와 700포인트 부분에 있어서의 공방이 나올 수 없는 시점인 만큼 관련된 방향성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 있다. 최근까지는 지수에 대한 부분보다는 업종과 종목에 대한 영향이 컸지만은 2000포인트에서 700포인트에서 방향성으로 인한 종목군들에 대한 영향도 커질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지수 안 보시는 분들도 최근에는 지수의 방향성은 탐색을 해야 하셔야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에 대한 흐름을 보시면은 지수가 0.7% 하락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종목군들도 현재 하락세입니다. 특히나 삼성전자와 관련된 부분 2.6%대 하락세 보이고 있는데, 스마트폰 부분 사업에 있어서의 실적 호조는 기대 요인으로 작용했다. 하지만 1분기 아무래도 갤럭시 3G의 신제품 효과로 인해서 스마트폰 부분의 실적이 좋아졌기 때문에 2분기에 과연 그 부분을 이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 약간의 시장에서는 의구심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좀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기아차는 나름대로 좀 선전하는 실적을 발표했다는 분위기가 나왔는데, 현대차는 좀 부진했던 얘기들 나오면서 주가에 좀 안 좋은 영향, 기아차도 오늘자 1.6%대 하락세 보이고 있는데, 체크해보실 종목 같은 경우에는 SK 하이닉스입니다. 사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사업 부분에 있어서의 실적 기대치가 그렇게 높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밑에 나오는 그 예상치보다 하회하는 실적이 나오면서 불안 요인, 그 다음에 3만원대 회복에 대한 시도가 최근 들어서 나오는 모습 보였지만은 오히려 3만원대가 저항 라인으로 좀 변화되고 있는 약간의 좀 안타까운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고, 현대 모비스 같은 종목군들은 2.7% 상승 흐름 보이고 있는데, 사실 자동차 업종과 자동차 부품 업종 같은 경우에는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같은 업종으로 좀 생각하시는 게 맞았다. 하지만 최근에 1, 2년 사이에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은 엄연히 다른 업종으로 다른 성장성, 다른 수익성을 갖는 산업으로 변화되고 있는데, 현대차라든가 기아차 같은 종목군들에 대한 움직임보다는 현대 모비스가 왜 더 좋게 나오느냐. 자동차 부품 같은 경우에는 지금의 디젤, 그 다음에 가솔린 자동차뿐만이 아니고 신규 새로운 자동차 산업의 선두주자를 역할할 수 있는 기업군들이 나오면서 관련된 거래처로서의 가능성들이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성장 모멘텀이 주가에 작용을 하고 있다. 그래서 연동 신고가, 그리고 다시 말해서 현대 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52진 고가에 대한 경신 가능성들이 언급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27만원대까지는 무난하게 추가 반등에 대한 여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만약에 27만원 뚫어준다라고 한다면은 정말로 30만원대 그리고 32만원대까지의 한 번의 레벨업 주가 상승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형주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접근하실 때 이 종목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고, SK텔레콤이 현재 상당히 좀 강한 흐름 보이고 있는데, SK텔레콤 같은 경우에 약 한 3.6%, 4%대 상승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적 부진에 대한 우려감 나오면서 대세 하락에 대한 움직임을 보였다. 하지만은 최근 들어서 실적 악화 우려감은 좀 완화되고 있고, 투자 심리도 또 떨어질 때만큼 떨어졌다. SK텔레콤이 점유율이 많이 최근에 뺏긴 것은 사실이지만 더 이상 뺏기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상황들이 연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주가에 대한 바닥 확인 가능성들도 언급되고 있고, 그 밖에 종목군들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면 건설업종이 강합니다. GS건설 같은 종목군들 5.6%대 상승 흐름 보이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란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에서 새로운 성장 모멘텀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 만큼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한 이슈도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럼 시황에 대한 부분 코스닥까지도 좀 말씀드리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3S라든가 멜파스, 위메이드, 실리코웍스 같은 종목군들이 좀 강세의 흐름을 보이고 있고, 하락하고 있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SM 같은 종목군들이 나오고 있는데, 다음 주 5일부터 황금 연휴가 시작된다는 기대감 속에서 관련된 종목에 대한 관심도도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여행이라든가 관련된 종목군들, 카지노 관련된 종목군들, 특히나 5월달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일본이라든가 중국 쪽에서의 대규모 연휴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해외 관광객 증가 숫자, 그 다음에 거기에 내수 시장에 대한 활성화 기대감까지도 나오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군들도 눈여겨보실 필요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황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고, 이제 본격적으로 종목 얘기 드릴 건데, 저희 포트 현황부터 보시면서 관련된 종목군들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아미코젠, 그 다음에 에이티젠 같은 종목군들이 포진되어 있고, 파마 리서치 프로덕트라든가 우리 산업, 상업 프론테크, 바이로메드, 오스테 임플란트, 네페스, DHB 코리아, 슈캠스, 부강약품, LG 디스플레이, 하나 갤러리아 타임월드, 대연, JW 홀딩스 같은 종목군들이 포트에 지금 담아져 있고, 우리 산업이라든가 ATGN 같은 종목군들은 큰 폭의 수익, 그 다음에 나머지 종목 같은 경우에는 수익과 좀 하락에 대한 부분이 엇갈린 형태가 나오고 있는데, 종목에 대한 AS 간단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제 말씀드렸던 JW 홀딩스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전체적으로 추세에 대한 부분은 지금 계속적으로 좀 이어지고 있다. 0.3%의 상승 흐름 보이고 있는데, 거래량 관련된 부분에서는 나름대로 좀 괜찮아지고 있는 모습,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시장이 좀 하락이 나든가 약간의 제약바이오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한 움직임이 좀 안 좋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좀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종목이다라는 거, 실적 전망치 상향에 대한 움직임은 어제 말씀드렸던 대로 변화 없이 계속적으로 좋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한 홀딩 전략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최근에 급등했던 종목군들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대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급등한 이후에 약간의 좀 쉬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은 추세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 요인, 그 다음에 주가가 3,000원대에서 4,000원 부분까지 급등하면서 약간의 횡보 움직임이 보이고 있는데, 3,800원을 기점으로 해서 확실하게 지지라인과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재차적인 상승 내리를 도를 수 있는 힘을 비축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거래 전에 약간의 윗거래가 좀 많이 달리면서 어느 정도 최근에 3,000원에서 4,000원 사이의 주가 상승에 따른 차익 매물에 대한 욕구는 이와 관련된 부분에서의 어느 정도 손바뀜이 일어났다라고 판단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역시나 대연에 대한 홀딩 전략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문제가 되고 있는 종목이 LG 디스플레이입니다. 2분기 실적 전망치 하향 움직임 나오면서 주가 오늘장 4%대의 하락세 보이고 있는데, 개인적인 말씀이지만은 2분기 실적 전망치가 상당히 나빠질 가능성은 적다. 1분기 실적에 대한 예상치 상회 움직임이 나왔는데, LG 디스플레이 상당히 1분기 실적이 안 좋을 것이라 예상했지만 생각보다 좋았습니다. 그만큼 LG 디스플레이의 지금 실적적인 체력은 나름대로 선전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23,000원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저가 매수로 활용하실 수 있는 전략이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많은 분들께서 2만원 이탈돼갖고 현재 만원대로 내려가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지금의 LG 디스플레이의 사업성과 그 다음에 LG그룹에 있어서의 추가 성장성 을 겸비한다라고 한다면은 역시나 이 가능성도 그렇게 높진 않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관심 종목으로 만약에 설정 안 되신 분들은 지금부터 다시 한번 관심 종목에 대한 설정 가능할 수 있겠고,
우리 산업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 산업 같은 경우에도 최근, 어제장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수익이 낮지만 그 수익에 대한 부분은 더 높게 형성이 될 수 있는 종목, 전기차 관련된 이슈는 단순히 테마가 아니고 산업의 변화 요인이고, 우리나라, 그다음에 전 세계적인 자동차 산업, 그동안 글로벌 자동차 산업의 메이커 시장 중심으로 해서 재편될지 아니면 지갑 변동이 일어날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모든 자동차 메이커 회사들이 전기차 관련된 시장에 뛰어들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전기차 관련된 부품 관련된 기술력이 있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과거 스마트폰 폭발적인 증가 흐름 보일 때 기업군들이 엄청나게 성장 흐름 보인 시점과 마찬가지로 큰 폭의 성장을 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1년 동안 얼마가 올랐다 이것을 계산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얼마나 오를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을 계산하신다라고 한다면은 홀딩에 대한 부분 왜 가능한지 아실 수가 있겠고, 또 한 가지, 파마 리서치 프로덕트 같은 경우에는 약간 낙폭 좀 커지고 있는 모습 보이는데, 우선은 손절가 아직 이탈되지 않았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계속적인 지지라인 확보가 가능하다. 그리고 62,000원대 장대 양봉 한번 나온 그 가격대에서는 추가적인 하락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바닥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심리성이 있는 상황인 만큼 관련된 부분에 대한 부분 체크하시면서 투자 전략, 홀딩에 대한 부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인 포트 구성에 있어서는 시장이 약간 좀 쉬어가거나 눈치 보는 장세 흐름이기 때문에 저희가 갖고 있는 종목군들도 그런 포트 흐름에 대한 부분이 시장에 영향을 받고 있다. 하지만 시장이 좋아진다라고 한다면은 더 높게, 그리고 시장이 만약에 나빠진다 하더라도 시장 대비 수익률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 보존할 수 있는 종목인 만큼 홀딩에 대한 전략들 갖고 계신 분들은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종목 포트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고,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장 공략주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데, 그 전에 안내사항부터 안내를 해드리면은 저희는 주식 투자에 대한 정보만 제공해 드릴 뿐, 주식 판단에 대한 부분은 투자자 본인께서 하신다는 거 꼭 인지를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화면을 통해서 오늘 말씀드릴 종목에 대한 부분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슈비츠입니다. 안가 관련된 시장 중심으로 해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나오고 있고 또 주가에 대한 턴어라운드 가능성 언급되고 있는 만큼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의견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슈비츠에 대한 투자 포인트 먼저 말씀을 드릴 건데 현재 안과 관련 의료기기 시장에 대한 성장이 지속이 되고 있다. 예전에 저희 종목군들 대한 언급 말씀드렸는데 최근 들어서 치과와 안과 관련된 수요 충분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즘에 황사다, 그 다음에 환절기다, 그 다음에 알레르기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안과 관련된 종목군들, 그리고 안과의 환자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봄철이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테마 형성이 될 수 있겠고, 단순히 테마가 아니고, 이제 안과 질환 같은 경우에는 10대부터 그 다음에 60대, 70대 모든 연령대가 조그만 안과 질환은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스마트폰, 과거에는 TV라든가 PC의 사용이 상당히 많으면서 눈이 피로함이 쌓였는데 여기에 스마트폰까지 더해지면서 우리의 눈은 거의 자는 시간 빼고는 사실 모든 것이 눈에 노출이 될 수밖에 없는 약간의 화면이라든가 빛에 노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제 아무리 관리를 잘한다 할지라도 안과, 눈에 대한 질환이라든가 시력이 나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고, 또 최근 들어서는 단순히 안경에 대한 부분이지만은 안경에 대한 부분이 약간은 하나의 문화, 하나의 약간의 자기를 나타내는 표현, 그 다음에 안과를 감에 있어서 안경을 쓰지 않는 그런 검사라든가 수술들이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의료보험 혜택이 아직까지는 사실 특별하지는 않지만은 앞으로 치과와 마찬가지로 안과 질환과 관련된 의료보험 혜택에 대한 정책들은 늘어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과기기 관련된 의료기기 시장에 대한 성장성은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번외적인 얘기지만은 현재 의학생, 의사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사실 안과에 대한 개업 가능성, 사실 다른 업종, 다른 과 같은 경우에는 신규 개업에 대한 리스크가 상당히 큽니다. 하지만 안과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의사 중심으로 해서는 상당히 개업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좀 자율적으로, 그 다음에 좀 더 많이 되고, 또 전체적으로 은행권이라든가 금융권 중심으로 해서도 안과 관련된 개업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대출 한도라든가 이런 것은 상당히 좀 많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트렌드, 과거에는 성형외과가 급증 흐름 보였다라고 한다면 최근에 안과 관련된 부분이 급증 흐름 보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휴비츠 같은 경우에는 자동 건강기 등에 대한 부분, 첨단기기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눈이라는 것이 잘 아시겠지만 상당히 예민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자칫 오진을 했을 경우에 그 여파는 상당히 크게 작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동 검안기를 비롯한 첨단 기기들이 계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고, 또 안과 같은 경우에는 이 이와 관련된 기기를 계속적으로 변경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시장에서 뒤떨어진 기계를 만약에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수요층이 그쪽으로 가진 않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안과 시장에 대한 부분이 커지면 커질수록 기술력이 더 좋은 제품군들을 사용할 수 있다. 휴비츠 최근에 첨단 기기를 비롯한 신제품에 대한 매출 증가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는 것도 바로 여기서 찾을 수 있겠고, 안과 관련된 의료기기라고 한다면 휴비츠라는 이미지가 사실 주식시장뿐만이 아니고 의료계에서도 완전히 인식이 되어 있는 상황인 만큼 관련된 시장의 성장수의 기대감은 고스란히 휴비츠로 전환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관련된 사진 같은 경우는 휴비츠의 자동 검안기인데, 이 관련된 부분 같은 경우는 기기가 상당히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하지만 제품의 가격 관련된 부분은 상당히 비싸게 현재 시세가 형성이 되고 있다. 그만큼 앞으로 많이 팔리면 많이 팔릴수록 수익성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인 외형 성장에 대한 부분도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인 만큼 관련된 제품이 한 번 더 라인업이 바뀌는 상황에 있어서의 휴비츠의 큰 폭의 성장을 한번 기대해보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제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대형주의 실적 시즌의 최정점이 사실 찍었습니다. 이제는 대형주가 아닌 중소형주에 대한 실적 시즌이 다가오는데, 휴비츠 같은 경우는 1분기 호실적 일정에 따른 실적 기대주로 변모가 되고 있고, 이미 주가는 그와 관련된 움직임이 한 달 사이에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휴비츠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실적 모멘텀은 앞으로 5월달 중반까지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2주에서 3주 정도의 핵심 테마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 바로 휴비츠겠고, 휴비츠의 최대 장점이라고 한다면 내수 시장도 말씀드렸지만은 해외 시장입니다. 해외에서 휴비츠에 대한 제품 만족도, 그다음에 제품을 더욱더 많이 수요층을 형성시킬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데, 휴비츠 같은 경우는 가장 강점이 선진국 시장에서 이미 제품 라인업에 대한 어느 정도 입증, 신뢰를 받았다. 그리고 그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최근에 개발도상국까지도 수출이 확대되고 있는데, 스마트폰이 사실 우리나라에서만 유행하는 건 사실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선진국뿐만이 아니고 개발도상국까지도 이제 스마트폰은 보편화되었고, 그와 관련된 삶에 있어서의 역시나 그 사람들도 눈이 나빠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전체가 안과 질환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질환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라는 거, 개발도상국으로의 수출 확대 움직임이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지금의 휴비츠의 실적보다도 더 큰 폭의 실적은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또 한 가지 좀 재미난 얘기지만은 중국인들의 안경 사용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 우리나라도 경제 발전이 상당히 좀 빠를 때, 어찌 본다라고 한다면 안경 같은 경우에는 경제 성장이 빠르게 진행됨에 있어서의 하나의 문화다도 말씀드리는 게, 경제 성장이 빨라지고 그만큼 눈에 대한 피로도가 쌓일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좀 더 잘 살게 되는 경우에 대한 부분이 이 안경을 쓴다라는 것으로 수치가 나오고 있는데, 중국인들에 대한 안경 사용이 급증 흐름 보이고 있다는 것은 이미 시작된 얘기고, 휴비츠 같은 경우에도 이 중국 시장에 대한 공략이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모멘텀들도 테마 형성은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또한 휴비츠 그동안 돈이 안 되는 사업에 있어서의 수익 부진 우려감이 나왔는데, 현비경 사업이라든가 사업 개편에 대한 효과가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는 상황이고, 2015년도 하반기 생각보다 큰 폭의 조정을 받으면서 최근에 주가 상승은 어느 정도 완만한 상승에도 불구하고 가격 부담 요인들이 최근에 좀 많이 완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수급 관련된 부분도 이따 체크해드리겠지만은 계속 움직임이 뚜렷하게 나오고 있는 종목인 만큼 실적 관련된 부분, 매출액과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 증가 추세 올해도 이어질 수 있다. 그리고 분기마다 꾸준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주가 지금에 대한 가격대는 싸다라는 인식을 한번 가져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투자 포인트 여기까지 말씀드리겠고, 화면을 통해서 매매 포인트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휴비츠 매수가 현재가에서 가능하겠고, 목표가를 21,000원, 그 다음에 순저가 14,0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트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가격대보다 한 3,000원 정도의 주가 상승을 노려보자라고 말씀드리는데 올해만 하면은 지금 연주 신고가가 경신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연주 신고가 때문에 부담되지 않을까. 그리고 주가 같은 경우에도 13,000원에서 18,000원 부분까지 올라갔는데 좀 많이 올라간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차트를 좀 길게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은 앞서 투자 포인트에서 작년 7월, 8월 상당히 좀 어려움이 겪었던 상황입니다. 특히나 8월대 같은 경우는 주가가 좀 급락 흐름 보이면서 대세 하락에 대한 기조가 이어졌고 의료기 관련된 시장에 대한 모멘텀들이 하방이 좀 안 좋게 형성이 되면서 주가가 좀 많이 빠지는 모습 보였는데 앞서 실적에서 체크했지만은 사실 작년도 실적과 올해 실적이 크게 달라진 것이 없는데도 주가는 이렇게 많이 빠졌다. 최소한 21,000원, 22,000원 부분대까지는 주가가 올라가 줘야지만이 지난 실적과의 키높이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휴비치 1차적인 목표가 21,000원 제시해드리는 것은 작년 실적 기준으로 해서 기업 평가를 했을 때 주가가 이 정도는 적정 가격이다라는 것으로 생각이 됐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손절가에 대한 의미는 크게 없는 것이 저점이 빠르게 현재 높아지고 있고 그다음에 어제장 기점으로 해서 거래량 다시 한번 좀 수반되는 모습을 보여줬다. 오늘장은 약간 좀 쉬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은 어제장 8% 상승 흐름 보인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음봉이지만은 어쨌든 간에 주가는 상승 흐름 보이고 있다. 그만큼 적극적인 매수에 대한 여력들은 앞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수주도 그다음에 수출주도 될 수 있는 휴위치에 대해서 매매 포인트 말씀을 드리겠고 다음 주 더 좋은 종목에 대한 부분 가지고 올 것에 대한 부분 약속드리는데 이번 주 저희가 일요일날 강연회 예정되어 있습니다. 일요일 오후 2시 선릉역 8번 출구 성원빌딩에서 또 강연회 준비되어 있는 만큼 저희 포트넷 종목군들 그때 더 확실한 AS 해드릴 거니까 관련된 종목 궁금하신 분들은 꼭 참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서울경제TV 신견멘토였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